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 들어온 아시아인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그들의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제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 바쿠의 메이든 타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천문 관측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인류의 이제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근친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왕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근친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남서스럽지만 딸을 사랑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쿠라는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인데요. 통치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잘 볼 수 있도록 탑을 높이 쌓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높이 한 층 한 층 이렇게 높이 쌓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인력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더 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자 결론이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딸은 이 탑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기구한 여성의 운명. 어찌 보면 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인류가 오늘날의 역사를 가져오는 과정에 등장했던 몇몇 이야기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예요. 티무르의 그 비운의 여인 비비 하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이나 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티무르가 인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1390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400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600 몇십 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기고 돌아왔대요. 개선을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사원을 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누가? 비비 하느님. 누구를 위해서? 티무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공장들, 그러니까 기술자들 200명을 데리고 오고 또 기술자들만 있으면 안 되죠. 노동자들이 또 필요하겠죠. 노동자들도 500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니까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한 코끼리도 95마리나
그 착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비비아눔은 티무르의 9 왕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을 받는 왕비였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페르시아에서 온 젊은 건축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온 젊은 건축가가 나에게 키스를 해달라, 볼에 키스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건물을 완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비비아눔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여성과의 키스도 허용을 하겠다, 허락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젊은 건축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비비아눔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각기 다르게 색칠한 40개의 달걀을 넣고 겉모습은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와 키스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의 젊은 건축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깬 달걀을 한 그릇에 넣고, 그리고 다른 그릇에는 꿀을 내밀었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꿀의 빛깔하고 달걀의 빛깔이 비슷하게 보이겠죠. 겉모습은 같아도 알맹이는 다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공사는 계속 더뎌지고 하니까 이에 볼에 키스를 허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왕비인 비비아눔의 볼에 반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키스마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원정에서 들어온 티무르가 비비아눔을 보더니 키스마크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따져 물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실직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건축가는 처형을 했고, 비비아눔은 미나레트에서, 아까 그 탑 있죠, 거기에서 떨어져 죽게 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했던 일이 결국 사랑이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간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비비아눔의 또 여성으로서의 또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거는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제국의 여성들이 차도르를 착용하도록 했다. 차도르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히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히잡하고 차도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장면도 나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성의 삶도 있느냐 하면은 제목에 보는 것처럼 가장 고귀한 여성이면서 또 가장 불행한 여성인 쿠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쿠마리에 대한 관습은 네팔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팔의 그 카트만두에 가면 파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왕국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쿠마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쿠마리의 모습을 볼 수 없고요. 저도 네팔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은 쿠마리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쿠마리들은 아주 어렸을 때 몇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서 쿠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그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내고 이럴 수 있는 꼬마 여자아이를 쿠마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마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소경을 하게 되면 쿠마리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이 쿠마리의 삶이 되게 기박합니다. 어떻게 기박하냐 보면은 쿠마리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는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쿠마리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외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쿠마리가 될 수 있는 계급이 따로 있습니다. 계층이. 민족도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반한다든가 그러면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을 셀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셀파. 그런데 이제 그 셀파라는 것은 사실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세르파족이죠. 세르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짐을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교에서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쓰니까 잘 몰랐는데 석가모니라는 건 샤카머니라는 뜻입니다. 샤카족입니다. 머니라는 것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샤카족의 사람들만이 쿠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시험을 거쳐서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했지만 여성으로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쿠마리들. 이 쿠마리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이런 것입니다. 쿠마리라는 것은 전통인가 아니면 인권 침해인가라는 문제입니다. 2005년에 쿠마리 아동 권리와 여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트리부간 대학의 교수는 쿠마리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식이다. 그러니 이거는 존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버지의 구애를 받았던 여인과 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근사한 선물을 하고 싶었던 비비 한놈의 이야기라든가 쿠마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여성들의 삶이 이렇게 또 다양하고 기구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지 않으셨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히잡, 차도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차도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히잡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가장 불편한 것, 그러나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이러한 그 히잡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보시는 것처럼 공공장소 착용 금지법 가결, 기독교 이슬람 충돌 확산된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이 있는 지역이라면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300명 이상이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의회에서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위스에서는 이슬람의 첨탑 건설을 금지하게 했고 나이지리아는 유혈 충돌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고 말레이시아는 기독교신 알라와 알라냐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서는 보통 알라라고 하죠. 호칭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또한 이러한 어떤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얀마에서도 로힝야족하고 미얀마하고의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있죠.
거기에도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인 갈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양한 종교가 무탈하게 이렇게 종교적 충돌 없이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눈치채셨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양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히잡 어떻습니까? 얼굴 부분만 있죠. 그래서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게 히잡입니다. 여긴 시리아나 아랍 쪽입니다. 다음은 니카브라고도 하고 부르카라고도 하는데, 니카브는 지금 눈만 내놨죠. 근데 부르카는 얼굴 전체를 가립니다. 눈도 내놓지 않아요. 물론 뭐 밖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신을 가리고 이런 지역일수록 이슬람적 그런 어떤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란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옛날의 이름으로 한다면 페르시아. 그렇죠. 여기는 차도르를 착용합니다. 차도르는 어떤가요? 이렇게 상체까지를 덮는데 얼굴은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샤일라인데, 이거는 이제 걸프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얼굴을 목까지도 내놓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히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파키스탄 여성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히잡을 하고 나갔더니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그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파마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뒤집어 쓴 거냐? 뭐 그렇게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할 때 스케치배라고 해서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눈만 가리고 다녔던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사극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히잡과 스케치마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면 물론 뭐 이건 치마를 뒤집어 쓴 거고 저건 천을 뒤집어 쓴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바탕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입니다. 완전 부르카인 거죠. 몸 전체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어떤 그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잡이, 그러니까 전체 부르카, 샤일라, 뭐 차도르, 뭐 히잡, 뭐 이런 것들을 히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히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히잡을 쓸 필요 없다. 나는 히잡에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위엄이 갖춰져 있다고 믿는다. 내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의 차원을 가져다 주었고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뭐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란 이런 것이죠. 내가 익숙해지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지 간에 뭐 내가 즐겁고 내가 좋으면 그건 또 고유의 문화로서 개성으로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히잡에 대한 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히잡을 안 쓴 마네킹도 처벌을 한답니다. 히잡을 쓰지 않으면 마네킹도 처벌을 합니다. 가혹한 것 같죠? 또 어떤가요? 히잡 때문에 이란 여자 축구는 올림픽에서 퇴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축구를 얘기했는데 농구장에서도 출전도 못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잡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히잡을 썼다고 해도 뭐 다른 어떤 뭐 경계에 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위험한 물건을 감추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착용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느 나라의 국기인가요? 프랑스이죠. 보세요. 히잡과 부르카 금지에 항의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이렇게 이게 백작 같죠? 그럴 겁니다. 저도 뭐 프랑스를 안 가봐서 제가 확신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좀 노출을 시키면서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히잡과 부르카 금지에 항의하는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그 독립의 영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도 여성들입니다. 언제냐면은 AD 14년,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전이겠죠. 남자들은 모두 그 중국에 복종을 했는데 이 증 자매들만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1400년대에 베트남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남자 영웅들은 모두 복종하였지만 자네는 당당하게 나라의 원수를 갚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AD 43년에 중국과의 전투로 수천 명이 죽었는데 증자매는 포로가 되자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베트남인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자매를 존경하기 때문에 길의 이름도 증자매길, 축제 이름도 증자매 축제, 증자매 사당, 증자매를 위한 시, 노래, 연극, 그리고 이런 동상들, 그리고 증자매 대학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표로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다음은 인도의 영웅입니다. 락슈미바이인데요. 그 인도의 영웅인 락슈미바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도의 유관순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락슈미바이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브라만의 딸로 태어났다. 브라만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얘기하면 브라만, 카이샤, 수드라, 크샤트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등급을 얘기합니다. 브라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계층이겠죠. 7살에 군주와 결혼해서 14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렸다고 해요. 양자를 드렸는데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인도가 19세기 영국에서 락슈미바이의 아들을, 그러니까 양자겠죠,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양자도 왕위를 계승시키지 못했고 해서 인도를 떠나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1857년에 용병들의 반란으로 인도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락슈미바이가 안 되겠다.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사들과 무장을 하고 영국군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영국군, 승전을 한 영국군도 락슈미바이의 용맹함을 칭송하였다라는 그런 사료를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락슈미바이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1943년 인도 독립군 소속의 여군들의 부대 명칭을 뭐라고 했다고요? 라니 락슈미바이로 하고 그녀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계승하고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여성들의 어떤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봤던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픔, 또 자기가 여러 비중의 한 명이었지만은 남편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고자 했던 비비 한움. 비비 한움이 짓고자 했던 것은 이슬람의 성전이니까 이제 우리가 모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를 건설하려다가 결국 페르시아 건축가, 젊은 건축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의 그 증자매와 같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인물들과 또 영국과 같이 락슈미바이와 같이 영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영국군과 맞서 싸웠던 그러한 여장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었고요. 히잡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히잡 착용을 하는 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히잡, 그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엄격한 부르카를 착용하지만 이것은 나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시안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이것도 결국은 어느 것은 선하고 어느 것은 선하지 않은가 이런 판가름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들의 삶을 위주로 보았는데 남자들의 삶은 또한 어떠한가? 그래서 남자들의 삶과 여성들의 삶을 또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